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몇 번 없었지만 진심을 다해 저에게 모든 걸 올인했던 남자를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계획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모든 일은 순탄하지 않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원하던 대로 모든 걸 이룰 순 없나 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뿐인데 결혼하려고 생각했었던 남자와는 아빠와의 충격적인 관계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초등학교 교사로 3년 전 저희 학교에 전이 보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비밀리에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도 잘 통했고 둘 다 밝은 성격이어서 별 문제 없이 3년을 만나다 보니 처음엔 비밀로 만나왔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교사이며 학생들이며 모두들 눈치를 채고 있었네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서로가 사랑을 하다 보니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차피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정우 씨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고 인사 드리러 가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인사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정우 씨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 결정하게 된 거였죠. 3년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좀 더 오래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좋은 만남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뵌 자리,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지 정우 씨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원래 집으로 가야 했는데 정우 씨 집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식당에서 처음 뵈었어요.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의 푸근한 인상이 저에게는 정말 좋게 다가왔어요. 우리 정우와 3년 동안 만나왔었으면서 이제 얼굴 보여주는 거 너무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동안 정우가 보여주는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게 되니 3년 잘 기다린 것 같다. 어디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니? 우리 정우가 여자 보는 눈은 좋네. 앞으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데이트 좀 할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우 씨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미남 미녀세요. 어디 가셔도 그런 말씀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은 잘 되시고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대장간 일을 하고 계신다던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네. 아빠는 지금도 대장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워낙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서 힘드셔도 꾸준하게 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해주셔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폭풍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느라 진이 다 빠져버려 좀 지쳐있을 때 정우 씨는 좀 지나친 것 같았는지 눈치를 보고는 화장실 다녀오라며 커트를 시켜줬어요. 덕분에 조금 진정이 되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뵙게 된 자리가 무사히 끝이 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점심을 먹으며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고 끝이 나서 머리도 좀 식힐 겸 정우 씨와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며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날 하루를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린 시점부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주셨고 약속했던 주말에 따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결혼에 있어서 남편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관계된 가족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하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정말 걱정 많이 했지만 정우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 본 지 얼마 안 됐으나 좋은 시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우 씨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우 씨도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이쁜 아이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꿈이라면서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로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아빠에게 따로 찾아가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아빠의 생각을 여쭤보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다음날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좋은 곳으로 장소를 잡아야 했지만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주문이 밀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장간에서 잠시 얼굴 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 앞에 차려입은 뒤 열기가 뜨거운 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보고는 밝게 웃으시다가 갑자기 정우 씨는 정색을 한 얼굴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아빠는 정우 씨를 보고 밝게 웃고 있는 얼굴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변하더니 엄청나게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화를 내시며 대장간 안에 있던 낫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우 씨도 너무 놀랐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순식간에 도망치더니 금세 사라져버렸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정우 씨를 위협하냐고 소리를 지르자 아빠는 들고 있던 낫을 한쪽으로 치우더니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아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을 하시면 정우 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너 저놈 언제부터 만난 거야?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는 만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렸을 때라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저놈과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는 인연이다. 더 좋은 남자들 많이 있으니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고 마음도 접어. 그러니까 왜 만나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셔야 만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저놈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온 거냐? 저 집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너희 엄마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한 사람들이야. 네가 어렸을 적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가족에게 저놈 아비가 나타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 나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너희 엄마는 너를 등에 업고 퇴근 시간에 맞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지. 내가 일을 하던 곳은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서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면 쉬는 시간에 잠시 나와 얼굴을 보곤 했는데 그날따라 너희 엄마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던 소리가 들리더구나. 어떤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지 등에 엎혀있던 너를 달래면서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며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해 내가 급하게 달려가던 도중 옆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아들인지 손을 잡고 건물에서 걸어 나오더니 너희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는 걸 보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게 되었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있고 간호사가 너를 안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몸이 크게 다쳐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너희 엄마를 찾았는데 간호사에게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뒤이어 형사가 와서는 그때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그분들도 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는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 상황을 점점 악화하게 만들었어. 해산물을 팔고 있던 자리에서 너희 엄마가 널 등에 업고 앉아서 해산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있는 바가지를 그 집 아이가 장난치다가 너희 엄마와 등에 엎혀있던 너희 얼굴에 확 뿌리게 된 거야. 갑자기 놀란 너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래도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부모라도 대신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쪽 여자는 아이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사과냐고 그 아이의 몸에 튄 물들을 털어주면서 그쪽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서로 몸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 그쪽 남자가 몸을 쓰기 시작한 거지. 위협을 느꼈는지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다칠까봐 옆에 있던 시장 아줌마에게 잠시 맡겼고 그냥 넘어가자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너희 엄마를 그쪽 남자가 화가 엄청나게 났는지 계속해서 밀치더니 시장을 벗어나자 울면서 그만하자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에도 끝까지 밀치더니 결국 정류장 난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버스에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내가 오토바이에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해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고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화를 풀지 못해 너를 큰 집에 맡겨두고 방황을 하던 그때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되었지. 그때부터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하며 그때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된 거지. 읍내에 주문이 들어온 농사용품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새로 이사를 온 건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 동네뿐이라 몇 개의 농사용품을 드리려고 동네 주민이라며 찾아갔는데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너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그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왔더구나. 그때 네가 지금 데려온 그 집 아들놈 얼굴도 보게 된 거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치고 너무 놀랐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꾹 누르며 다시 돌아왔단다. 그 사람들은 내가 대장장애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 주민으로만 알고 있었을 거다. 밝힐 필요도 없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없단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뿐인 내 딸이 그 원수의 집안 아들놈을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시키러 찾아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이제 좀 알겠니? 그러니 저놈이라면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 미안하다.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은 아빠도 여기까지만 일을 해야겠다. 정신적으로 꽤 힘이 들구나. 아빠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와 함께 집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곤 제 마음 또한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을 만나왔던 정우 씨는 도망친 이후로 저에게 한 번도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해 밖에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학교에 도착을 하니 정우 씨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앞으로 있을 상견례나 결혼은 없을 것 같다며 그래도 자기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제가 대신 자기 부모님께 찾아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읍내 게시판과 학교 게시판에 모두 적어놓고 저희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야말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동네와 학교에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고 동네 마트에서는 물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이하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학교 교사분들까지 점점 목을 조여오자 버티기 힘들었는지 다들 이사를 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에게 나타난 가식적인 이중성에 정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아빠의 아픔이 이제는 그만 아물었으면 좋겠네요. 아빠가 왜 대장장이가 되셨는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빠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 없기에 옆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로 치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못해 지금까지 대장장이 일을 하고 계신 아빠에게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항상 몸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